자, 월요일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트럼프 유죄.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폭풍 속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네,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의 이 유죄라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사법제도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 판결이 뭐냐라는 대목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미국은 형사재판의 경우에 어떤 재판의 객관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은 법 전문가가 유죄냐 무죄냐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는 하늘만이 아는 것이다. 이래서 원래는 하늘에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하늘의 뜻을 직접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대중에게 일반 아주 평민들을 선발을 해서 배심원단을 뽑고 그 배심원단이 유무죄냐를 따집니다. 특히 미국 배심 제도의 아주 특징은요. 배심원단이 단 한 명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 흥주리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심원단 전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34개 혐의 모두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판사는요, 그 배심원단의 판결 유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현행 미국의 법 조문을 보고 여기에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때릴까, 이것은 이제 사법 시스템에 맞추어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판결 결과 유죄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유죄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가 아주 이 선고 날짜를 아주 의미 있게 잡았습니다. 7월 11일인데요. 이 7월 11일이라는 시간은 그 닷새 후인 7월 15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아직 미국 공화당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이 된 것이 아니냐. 물론 사실상 당선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법적 절차는 7월 15일 날 전당대회에서 그 선거인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정적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전당대회 나흘 전으로 이거 잡은 것은 그때 형량을 때리면 그 형량에 따라서 7월 15일 날 선거인단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현재 선거인단은 다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이 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뽑혀는 있는데 그 선거인단이 반드시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마음대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미국의 정당 역사상 선거인단이 중간에 마음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달라지는 이제 방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트럼프를 무시해버리고 아무도 찍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인단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헤일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를 봐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선거인단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전히 지금 지지율 높고 특히 유죄 판결 이후에 후원금은 폭발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하게 어떤 정치 보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여론 지지율 상으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론 지지율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격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네. 조금 떨어져도 대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냐, 이것은 세계 각국의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큰 변수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지만 바이든과 지금 트럼프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월 11일까지 이제 약 한 달 10일 동안의 민심의 향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것은요. 우리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서 유죄가 되거나 네. 한번 이 유죄를 받아서 자격이 정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한국법이고요.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의 대통령 출마는 유죄, 무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형수도 대통령 출마하고 당선돼서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을 했느냐, 또 미국에서 살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지지하는 한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교도소에서도 당선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선되고 나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셀프 사면은 연방법에 의해서 기소된 경우에만 대통령이 셀프 사면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뉴욕주 지방법원의 기소거든요. 이 대목은 셀프 사면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면할 수 있는 것은 뉴저지 주 지사인데 이 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사면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교도소 있으면서 당선됐을 경우는 대통령 업무를 집행할 수도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유죄 판결에 따른 미국 여론의 향배, 미세하지만 이 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대목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 나온 뒤에 폭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의회 진입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좀 시사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뭐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의회 난입 사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많은 강성분자들이 의회로 달려간 것인데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사법부가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뭐 판결을 지체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소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이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사법제도와 얽혀져 있는 모든 가능성, 이 대목을 함께 관전할 수 있는, 좋게 보면 관전이지만 좀 심각하게 보면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또 한국의 외교, 한국 경제의 지평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아주 앞으로도 매일같이 크게 변화하는 속에서 새로 야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다 건너 문제가 아니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강등,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13년 만에 강등을 했습니다. 이 국가 부채 또 재정 적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설명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요.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신용평가에서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도화선이 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신용등급 하락이 갖는 어떤 국가적인 의미 이거 아주 각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997년 당시에는 무디스가 한국에 대해서 한 번만 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연속으로 내리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파산했는데요. 자, 프랑스 지금 유럽에서도 뭐 유럽의 사실상 맹주국 중에 하나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세 나라가 유럽을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프랑스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프랑스 신용 등급 AA-인데 S&P 기준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가 AA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는요. 프랑스의 국력이 한국보다 약해졌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프랑스가 돈을 빌린 거 그것을 제때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디폴트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로 이제 정부 국가 부채 또 재정 적자 이렇게 그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프랑스 재정 적자가 GDP의 5.5%까지 올라갔다. 자, 이 대목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신용평가에서는 냉정하게 어쨌든 코로나 때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로 인해서 물가도 올랐지만 그보다도 국가 재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를 더 이상 믿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판정을 낸 거거든요. 지금 프랑스 곧 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위상도 올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어떤 이 자신의 지지도 기반을 크게 올리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S&P 신용평가의 날벼락을 맞아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게 프랑스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코로나 때 돈 풀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대목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젠슨 황 쇼. 지금 대만을 방문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일 미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엔 또 차세대 GPU를 지금 깜짝 공개를 했는데요. 블랙웰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제품을 지금 내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대만은 그야말로 젠슨 황 쇼로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네. 길거리 온통 젠슨 황과 AI 품 가는 곳마다 젠슨 황의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상당히 더운 나라예요. 아열대 또 남쪽은 거의 열대 지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기에 가죽 점퍼 입고 다니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만 언론들이 왜 젠슨 황은 가죽 점퍼를 입고 다니나 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본인이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사를 나왔는데 원래 어릴 때 너무 미국 이민 가서 가난했기 때문에 옷을 빨 수가 없어서 점퍼 하나 입고 돌아다녔다. 특히 대만은 따뜻한 나라인데 거기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레곤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추워서 점퍼 하나를 입고 다녔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 황이 너무 바쁘니까 부인이 자 이제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가죽 점퍼 하나만 입고 다니면 옷 갈아입는데 시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가죽 점퍼를 입는다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뭐 진실은 젠슨 황만이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2주째 지금 저기에 지금 대만에 가 있는데 엔비디아 갈 길이 바쁜데 지금 대만 가서 2주 시간을 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만에 굉장히 심혈을 쏟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이 자기의 모국이기도 하지만 자기 제품 지금 엔비디아는
제품 설계만 하고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생산을 대만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대만에 그만큼 기대를 많이 걸고 또 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엔비디아의 이 GPU가 지금은 후퍼 세대예요. 후퍼 그렇죠.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중에 블랙웰을 내겠다 했는데 블랙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블랙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 루빈. 네. 자, 여기서 루빈이냐 블랙웰이냐 후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말이냐? 네. 이게 물리학자하고 수학자 이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젠손왕이 좋아했던 저 젠손왕의 아버지가 대만의 대학 교수로서 화학 교수, 물리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사 순으로 이렇게 근데 아마 이제 다음 버전은 김기호 박사 버전 뭐 이런 게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자, 왜 이렇게 서둘러 내느냐? 지금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많은 것입니다. 네, 네. 후발주자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내후년에 만들 제품까지 미리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초격차 따라올 의지를 잃게 하는 그런 면에서 선두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략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스티브 잡스하고도 좀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AI 주의보. 자, 그런데 월가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붐에 대한 거품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심하고 AI 조심하라라고 주의보에 관한 기사를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네. 자, AI 혁명 물론 중요한데 이게 혁신 속도도 느리고 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으로서 경제적 효과를 낼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잘 나가죠. 엔비디아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 잘 나가는 이유는 GPU라는 바로 반도체를 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가 반도체를 사가는데 반도체 사가는 곳이 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등이에요. 그럼 그걸 사가면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AI도 살고 엔비디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비용만 많이 들고 별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학습도 잘 못 시킨다. 그래서 마치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정강 가상현실 나왔을 때 AR이라고 그러죠. 그거 나왔을 때 엄청나게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AI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도 AI 열풍과 함께 같이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냉철한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로또.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로또 당첨금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됩니다. 지금 당첨금을 인상하는 걸 시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으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로또 당첨돼도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로또 금액을 더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있고 이것을 기자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물었는데 공청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로또 당첨금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로또 당첨금 올리는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근본적인 핵심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집값 오른다고 로또 금액 올리고 또 집값 오르고 자, 이것은 올바른 경제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 여론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유죄, 프랑스 강등, 젠슨 황쇼, AI 주의보, 그리고 최상목 로또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